네, 안녕하세요. 내 삶의 기록 운동 라이프스토리 코리아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장훈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창립 총회를 해서 제가 그전 준비 단계에서는 상임위원이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상임 대표 자격을 인준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립하면서 새롭게 저희가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인터뷰의 어떤 그런 그 방향, 이거를 지금 지금 하고 있는데요. 탈북민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좀 많이 인터뷰를 좀 하자. 그리고 한국의 또 이주민들, 외국에서 태어났으나 한국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이주민들도 많이 인터뷰를 하자. 또 해외 동포들도 많이 인터뷰를 하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좀 의도적으로 인터뷰를 그렇게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오신 이주민 대표 자격으로 저희가 가장 이분이 좋겠다 해서 제일 먼저 모셨는데요. 성함은 자나카 선생님이십니다. 본명은 굉장히 길고 사실 저는 이제 발음도 좀 어려워서 이따가 본명은 직접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활동하실 때에 자나카라고 하는 그런 뭐 애칭, 뭐 약칭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나카 선생님은 71년도에 스리랑카에서 태어나셨고, 당시 군함 일녀 중에서 5째 아들, 그리고 현지에서 대학도 입학을 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제 나중에 마치지 못하시고, 한국에 오신 다음에는 또 이따 설명해 주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과정에서 또 한국 여성과 결혼해 가지고서 현재는 영주권자 신분으로 이제 한국에 완전히 정착을 하고 계신 거죠. 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정착하신 것 때문에 오늘 또 모시고자 한 건 아니고요. 지금 포천을 지금 주 활동지로 삼아서 외국인 주민, 그러니까 이주자들이죠. 대표자 협의회 뭐 부회장도 맡고 계시고, 그 다양한 외국인 이주자 돕기, 지원,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청하기가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나카 선생님 그 화면 보시고 직접 먼저 인사를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제가 바로 질문했는데 이름이 자나카 선생님 물론 간단하고 좋지만은 굉장히 본명은 길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왜 이 이름을 자나카 선생님으로 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지금 한국에 저도 한국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냥 한국 이름이랑 우리나라 이름이랑 어느 정도 길긴 장근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내 이름은 너무 길어서 그냥 한국 사람이 외우기도 힘들고 부르기도 힘들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서 그 사람 이름이 닉네임으로 내가 한국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 쉽게 외울 수 있는 한국 사람들 글 3개 있어서 그냥 글 3개로 나눠서 자나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사람들이 놀리느냐고 자나카 선생님 뭐 자나깨나 뭐 혹시 그렇게 뭐 하시는 분 없으세요? 아니, 없으면 그냥 자나카라고도 보통 우리 한국 사람 바람이랑 우리 바람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나카라고 하면 그러니까 농담으로 다나카, 다나카라고도 할 때도 있습니다. 재미로 하는 말입니다. 그 본명을 한번 발음을 한번 쭉 한번 해줘 보세요. 위신무디안 셀락의 타이아라트느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 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서류상으로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듣는 사람이나 이렇게 써갖고서는 참 힘들겠다. 그렇죠. 풀네임 말하라고 지금 보통 졸업급 사이트에도 풀네임 들어가지도 않아. 컴퓨터 시스템에도 안 들어가. 그만큼 길어요, 이름이. 길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제 뭐 많은 이제 문화적인 사실 차이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었던 건데요. 한국에 오랫동안 계신 편이에요. 그동안 25년 넘게 한국 생활을 좀 하고 계셨는데 크게 한국 생활을 좀 나눠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경험을 하셨고 또 최근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이렇게 크게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저도 우리나라의 헌병이 너무 어려워서 스리랑카에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웠고 제 엄마도 오빠도 조금 일찍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현재 10명이 있어서 저는 계속 공부는 하고 싶었었는데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그때 88 올림픽 때 그 한국 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이 열리고 우리나라의 그 신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나라라고 신문 보고 선택했어요. 한국에 들어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살아왔고요. 그 중간에 와서 일을 할 때 조금 힘든 상황을 볼 때는 처음에는 그냥 한국에 그때에 비해서는 법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법이 없고 그래도 다른 남의 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거 쉽지 않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도 많이 배우지도 않고 회사 생활에 대해서도 외국인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생각할 때는 지금은 정말 많이 도와주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제가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에서 살게 되면 정말 한국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회사 생활 하면서 일요일마다 다니면서 한국말 배우면서 일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한국말 배우고 소통이 돼야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하고 대화할 수가 있고 대화해야 문제 해결하면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국말 배우면서 그 남의 관심이 더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있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랑 더 조금 도와주고 싶으면 이런 한국말을 알아야 도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한국말은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와서 일을 할 때 어떤 친구 그 기숙사에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 친구가 찾아와서 여러 도움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저도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그때 느끼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 현재까지도 열심히 한국말 배우면서 여러 활동하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한국말 배우실 때는 어디 가서 배우셨어요? 그때는 선생님 별로 외국인을 위해서 상담하는 게는 아예 없었고 한국말 가르쳐 주는 데가 그때 원불교의 그 의정부에 센터가 있어서 원불교가 있어서 거기에서 무료로 한국말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일요일마다 의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한테 얘기 듣고 거기 가서 내가 배웠습니다. 의정부에서 배우고 거기에서 그 원불교 교무님이 가치산으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가치산.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는 가치산까지 가서 한국말 배우게 됐어요. 가치산 여기 있는 가치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 그때 내가 양주에 있었고 양주에서 거기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데. 먼 거리에 한 2-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다니시면서 한국말을 배우신 거예요? 거기 그렇습니다. 예. 왜 중간에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말고 아예 없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까운 곳은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제가 뭐 받은 지금 자료 기록도 있고 질문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서 이제 하나하나 또 궁금한 것도 여쭤볼게요. 네. 네. 스리랑카 이제 고향이신데
부모님이 뭐 10대 때,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그 대학 들어가셨지만은 이제 쉽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을 마치지 못했는데, 고향에서 그 뭐 성장했었을 때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내 고향의 어떤 추억, 또 고향에서 나는 좀 어떤 게 좀 뭐 기억에 남는다. 뭐 스리랑카 고향 얘기 중에 뭐 하나 좀 들려주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아버지가 제가 9살 때 들어가셨어요. 엄마가 17살 때 들어갔었어요. 그때 정말 저 밑에 동생들이 5명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9살 때부터 일당으로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어디 가서 알바처럼 알바하는 쪽으로 어디 가서 일을 하면서 돈 벌게 살아왔던 게 현재까지 아직은 기억에 남아있는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고학을 하시네요. 돈 벌면서. 돈 벌면서. 엄마만 있어서 엄마만 버는 거로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엄마한테 도와주고 싶어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100원, 200원이라 그때에 비해서는 100원, 200원은 큰 돈으로서 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나카 선생님 보니까 제가 뭐 많이 뭐 스리랑카 분이나 뭐 그쪽 분들 많이 이렇게 뭐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래도 살아오면서 또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만나보면서 그쪽 분들 얼굴들 어느 정도는 특징을 아는데, 꽤 잘생긴 얼굴이라 제가 지금 뵙고 나니까. 그래서 스리랑카 고향에서는 미남 소리 듣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한번. 솔직히 얘기하면 스리랑카에서는 제가 잘생겼다고 미남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한국에서는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야 잘생겼다 이런 말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는 잘생겼는데, 스리랑카에서는 뭐 그 정도 얼굴은 많으신 모양이죠. 근데 선생님 보통 우리 문화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는 잘생기면 잘생겼다라고 그냥 똑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냥 만나고 야, 너 잘생겼다. 여자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런 거, 농담까지 하면서 그냥 기분 좋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다. 그게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냥 문화자유라고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저희 얼마 전에 영상 인터뷰 해주신 마석 가구공단의 성공의 신부님, 이영 신부님이 계신데, 사실은 이영 신부님하고 지금 여기 오늘 모신 자나카 선생님하고 또 굉장히 친분도 있고, 이주민들 또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활동도 협력해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력 소개를 받아보니까 주로 포천 지역에서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데, 포천 또는 좀 확대해보면 의정부 지역까지, 그래서 법무부, 법사랑위원, 의정부 지역연합회 위원, 또 포천경찰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위원, 또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위원, 포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포천시 외국인 주민 대표자 협의회 부회장 및 외국인 주민 지원위원회 위원. 그래서 이제 비슷비슷하지만 하여튼간 다양한 활동을 특히 이제 포천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포천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 포천에서 이제 정착하고 생활을 하셨고, 그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돕게 됐는지 포천 지역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선생님, 저도 일을 하면서 한국말도 배우면서 생각하는 게, 이 한국에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연주 일을 하고 있다가 보존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현재까지 지금 보존에 한 25년 가까이 지금 보존에서만 양주에서 계시다가 그래, 보존으로 네. 넘어왔습니다. 지금 연주에 보존에 생활하기 시작한 지 한 2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 저 친구들이랑 자주 만났습니다. 어차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냥 어디 다니면서 길가에서 옛날에는 그때는 그냥 핸드폰 같은 거 없는 사회가 됐었잖아요. 그래도 어디에서 다니다 보면 시장에 가거나 어디 연행에 가거나 거기에서 친구 만나게 되면 그냥 그렇게 해서 서로 알게 되면 그냥 일요일이나 토요일 밤에나 같이 만나서 제가 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보촌에 보촌 나눔이 집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예, 누구한테 얘기 듣고 그 나눔이 집에서 여러 외국인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여러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누구 한국 사람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나눔이 집이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때 나눔이 집에서 미들로크로 살고 있는 외국 사람 대상으로 그 건강 의료보험 카드, 건강 의료보험 카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네. 그때 그거 만들어주고 싶어서 친구 몇 명이랑 처음에 그 나눔의 집이 찾아갔습니다. 예, 그때 알게 됐어요. 나눔의 집이. 그때부터 제가 나눔의 집이랑 현재까지 그 나눔의 집 안에 그 이주민 지원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주 여성들이 대상으로도, 이주민들 대상으로도, 한국 사람 대상, 이주 아동 대상으로도 여러 일을 많이,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 알게 되고, 그때부터 그 센터 통해서 여러 일을 한국 외국인들이 일요일마다 보이고, 그냥 같이 얘기도 하고, 애로사항 같은 거 뭐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얘기 들으면서 몇 년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그 고용허가제가 시작을 됐어요. 고용허가제 시작되기 전에는 그 D3라는 비자로 사람들이 그 한국에 들어왔고 그때 D3에 여러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거 조금 바꾸라고 우리 그 신부님이랑 같이 그때 외노협회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산업연수 제도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그렇죠. 그래 산업연수생으로 그때 예, 그 다음에 그때 우리가 활동도 많이 했어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비자는. 그러고 나서 그냥 여러 활동하면서 E9으로 바뀌게 됐잖아요. 2004년에 바뀌는 것 같아요. 2004년에. 그때부터 그 센터 일요일마다 저는 평일에는 일을 하고 일요일은 센터에 가서 저녁이 되면 친구들이도 센터에 자주 오고 조금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일을 하면서 그 보존 스리랑카 공동체라고 하면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스리랑카 공동체 하나 만들어서 그냥 우리 회비도 5,000원 정도 같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한 100명 가까이 저녁이 되면 우리 이주민 지원센터에 저녁에 같이 만나서 밥도 요리해놓고 같이 갖고 와서 같이 먹으면서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해서 돈도 많이 모아놓고 그 후로 우리가 우리나라에 어렵게 살고 있는 애들한테 장학금 주기도 시작해요. 스리랑카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 아이도 우리가 1대1로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우리 공동체 공동체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한 명씩 있는 사람 그 100명 가까이 애들이 소개받고 한 5년 넘게 우리가 그 공동체 활동으로서 그 장학금도 주기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또 지금 한국계에서 우리 도움이 많이 받고 있어서 그 한국 사람에게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 있냐라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한국에도 어렵게 살고 있는 부모님들
예, 부모님들 연세가 있으신 있었던 분들이 말씀하시죠. 노인분들이한테도 뭐 우리가 돈 주고 모아서 하자라고 해서 선생님 그 연탄 그 연탄 같은 거 연탄 나눠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집 전수해 주는 것도 같이 가서 우리끼리 같이 가서 집 전수해 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이 없는 기름 보이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름도 조금이라도 20-30만 원이라도 넣어주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활동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건두제에서 모임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도 가고 우리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같이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그 도움이 주고받으면서 생활합시다라고 해서 보존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존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거기 한국말 어느 정도 하니까 그때 지금 한국에 E9으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기북부지사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동역인 뽑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거기에서 합격을 해서 산업인력공단에 일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워낙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노동법에도 관심이 많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그 나라별로 동역들을 뽑는다고 해서 저는 우리 나눔의 집에 있는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저를 선택을 해서 글로 보냈습니다. 그때 비해서 지금 17년 가까이 산업인력공단에 동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입국 쪽이 모니터링으로 사업장이 방문해요. 우리가 새로 오는 고용화가지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요. 산업인력공단 직원이랑 같이 직접 방문해서 3개월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대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때 가서 사람들이 그 사장님도 소통이 안 되고 근로자도 소통 안 되고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 같은 거 뭐가 있냐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이제 무료로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지금 포존 스리랑카 건둔제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바주에도 스리랑카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바주? 네, 바주. 그래서 바주에 가서 바주에도 나눔의 집이 하나 있어요. 그 나눔의 집은 같은 재단이 무슨 종교 재단에서 하시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어디에서 하세요? 그 나눔의 집은? 종교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불교나 이런 쪽 아니에요? 아니요, 불교는 아니고 기독교인데. 나눔의 집을 포천에도 설립하고, 바주 그 다음에 바주에도 친구들이 많으니까 바주에 가서 바주 스리랑카 건둔제라고 하면서 바주에서도 건둔제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사람들이 같이 함께 올리게끔. 거기도 같이 지원하셨어요? 바주 쪽? 예, 바주에 가서 대표님들랑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몇 년 동안 거기 하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도 거기도 친구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계속 오는 사람들이랑 연결하고 그 다음에 더 넘어왔어요. 그 양주에 가르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거기도 스리랑카 친구들이 많아서 양주 스리랑카 건둔제라고 하면서 양주에서도 건둔제 하나 만들어서 현재까지 그 친구들이 열심히 활동도 하고 회비도 하고 같이 움직일 때 같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또 하나 마석에서도 마석 스리랑카 건둔제라고 하면서 마석에서도 만들고 지금 보전, 바주, 양주, 마석에서 4군데를 제가 대표로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현재까지도 우리 같이 함께 뭔가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같이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같이 함께 여러 스리랑카에서 가수님들이도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어렵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자기 나라 노래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기 위해서 그런 자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교수님들이 자기 미래에
계획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냐. 그냥 돈만 벌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강연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수님 모시고 와서 강연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면서 활동을 하고 현재까지 그런 일도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스리랑카 쪽은 스리랑카어가 따로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싱할라어라고 하면서 인도하고는 좀 다른. 예, 다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그냥 한국계 한국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싱할라어라고 언어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종교도 대부분 불교 쪽에 네, 많으시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예, 저도 불교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뭐 자비심, 그다음에 이렇게 베푸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중시하고 실천하신 편인가요? 보니까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원래 불교 쪽에서 그런 가르침을 많이 주셨나요? 예, 우리도 어릴 때부터 부처님 말을 많이 배우고 살아오는 거라서 그 부처님 말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만 먹고 사는 것보다 다 같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자꾸 들어는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다른 게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다른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런 거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그냥 남의 관심이 많아요. 다른. 그래서 항상 돈도 돈이지만 인간적으로 사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의 관심이 갖고 봉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한국에서 이제 돈 벌고 일하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쉽지도 않은데 이렇게 어렵게 돈을 이제 벌어서 또 스리랑카에 있는 뭐 가족들이나 아는 이제 친지들에게 또 송금도 하는 게 또 흔한 거고 또 본인도 여기서 또 생활해야 되고 그런데 한국에 계신 이제 원래 이제 한국인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 또 어려운 분들 돕기도 여기서 하시고 또 스리랑카에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선 기금 같은 걸 또 모아서 또 보내시고 그래서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봉사 기부 이런 걸 많이 하시게 됐는지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선생님 이 세상에 나만 잘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걸로 그렇게 하려면 누가 이런 걸로 사회에서 활동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쉽지는 않아요. 선생님 말대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나 해외 가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주목적. 그 목적이 돈 버는 목적이 있는데 그래도 돈도 돈이지만 근육심이 긍휼심, 근육심 그렇죠. 별로 없으면서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돈이라고 항상 돈만 생각을 해서 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다. 머리가 아파요. 돈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벌면 됐다. 그리고 버는 돈이 다 저를 위해서만 쓰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도 쓰면 생활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보면 정말 어떻게라도 도와줘야 된다라는 마음이에요. 현재까지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치료받기도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인간 사회를 항상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을 위해서 또 남에게 베풀면서 사는 삶이라는 게 뭐 좋긴 한데 이제 항상 현실 생활에서 또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챙기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꽤 많아지고 뭐 이러면서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 여성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2007년도에 결혼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인께서 너무 밖에 나가서 돈도 많이 기부하고 시간도 많이 쓰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불평불만은 없으세요? 집사람도 저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때는 제가 보통 낮에 봉사활동은 했지만 그냥 이틀 산업인력공단에 근무하는 것도 일주일에 이틀만 근무해요. 자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경찰서나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이런 데도 들어다니면 뭐 애로사항 같은 거 있을 때 가서 동역도 하고 동역할 때도 있고 뭐 서류 같은 거 지원도 해줬고 그리고 그때는 내가 개인 사업으로도 음식 재료 같은 것도 배달했습니다. 밤 늦게까지를 일을 하면서 그냥 낮에는 사람이 만나기 어려우니까 낮에 시간에는 내가 봉사활동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고 밤에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큰 욕심이 없고 그냥 우리 자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애도 없으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냥 큰 욕심이 안 부르고 그냥 편하게 집사람도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저도 우리 집사람도 그 이주 여성들의 대상으로 교육 많이 해요. 이주 여성들의 대상으로 한국말 가르쳐주는 게 지금 한 10년 가까이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포천, 예, 거기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애들이 그 한국 사람들이랑 결혼해서 여기 살고 있는 이주 여성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현재는 조금 2년 전에 그거는 그만두고 지금 봉사활동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한국말 배우고 싶은 스리랑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제가 한 15명 정도 소개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온라인으로 지금 2년 전부터 한국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토픽방 하나 한국에 일하려고 오고 싶은 사람 대상으로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그냥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조금 편하게 그냥 큰 욕심이 없으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오늘 이 질문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많은 활동하고 많은 이제 분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 지금 뭐 느끼신 거나 또 이렇게 그런 판단을 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됐다. 그래서 꼭 핏줄 혈연 중심으로 이제 볼 게 아니고 이미 공통적으로 우리가 같이 사는 그런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자. 그렇죠. 다문화 사회다. 네, 다문화 사회다. 이제 뭐 그런 TV 같은 거 보면 그런 캠페인도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금 준비가 덜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뭐 다문화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만 해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예. 우리가 뭐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그렇죠.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제 노력을 해야지만 다문화 사회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이런 이제 현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거나 느끼신거나 뭐를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바꿔야 좋을지 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지금 활동하면서 지금 한국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외국인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느끼는 거는 선생님 지금 저도 원하는 거는 한국 사회, 한국 지금 어차피 앞으로 한국도 그냥 다문화 사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어울리고 싶어요. 외국인들도 한국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한국 사람도 어울리고 싶어. 근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서 말하고 싶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외국인들이면 정말 한국 사람하고 정말 친구처럼
뭐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얘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같이 저녁에 식사도 하고 술 한잔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놀 수가 있는. 근데 이게 문제라고, 이게 저는 첫 번째 문제로 봐요. 그 지금 이 친구들이 일하는 사장님, 회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도 사장님하고 대화가 하고 싶어. 근데 대화할 수가 없어. 대화 안 되니까 어울릴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도 더 조금 노력을 하면 외국인도 한국말 배워야 된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도 어차피 자기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으로 들어오면 사장님 회사에 들어오면 사장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조금 그 책임을 주면서 외국 사람들하고 뭐 잘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외국인들이도 인사말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장님도 와서 조금 얘기를 하고 어떻게 지내냐, 뭐 애로사항 같은 거 있냐, 뭐 불편한 거 있냐, 이런 거라도 조금 사장님이 물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항상 고마운 거예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노력하지 않아요. 너가 한국말을 빨리 배워갖고 얘기하면 모를까? 나는 뭐 그렇게 노력하고 싶지 않다. 그냥 조금이라도 해야 이 입장에서도 조금 사장님 와 좋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기본적으로 사장님은 한국말 다른 나라 말 안 배워도 그냥 어차피 외국인이 한국말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안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대화가 하게 되면 더 조금 가까이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해서 아주 지나기 가족처럼 생각하는 회사가 하나 고촌에 있어요. 정말 자기 애들이 저런 사장님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사장님 스리랑카에 가요. 스리랑카에 가서 자기 회사에 한 6명 정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집마다 가서 선물까지 사서 갖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놀다 오는 거예요. 놀러 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는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저럼 있으면 정말 또 이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면 더 서로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 한국 사람 같이 함께 이상 없게 또 앞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이주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한국 사람들이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 같이 만날 수 있는 다문화 센터에서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어서 항상 이 한국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문화 센터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한국말 가르쳐 드릴게요. 또 뭐 한국에 관련된 무슨 강좌를 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나와서 뭐 강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너무 일방적인 거고 사실은 한국 사람들과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나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게 많아져야 이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는 거지. 거 아니냐. 그냥 한국 사람처럼 빨리 너희들이 빨리 말도 배우고 문화도 익히고 빨리 여기 동화해라. 이런 주문은 많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라별로 음식 같은 것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자리도 있으면 또 서로 더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별로 음식도 조금 먹어보면 와 스리랑카 음식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맛이 있구나. 스리랑카의 대표 음식은 뭐예요? 선생님 대표 여기 한국에 계신 스리랑카 분들이 가장 고향 음식이라고 만들어 드시는 게 뭐예요? 보통 한국에서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는 음식 중에서 바리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한국 말로 하면 레드콩 아시죠? 레드콩. 레드콩 우리가 카레로 만들어요. 빨간 콩을. 네, 빨간 콩. 예, 맞습니다. 카레로. 예. 그게 누구나 다 먹는, 한국에서 금치 먹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바리뿌라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쉽게 만들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입맛이도 있는 재료 구하는 것도 그렇죠. 예. 이제 말씀하신 김에 스리랑카에서 제일
평상시에 즐겨 드시는 음식이 뭔지 제가 자꾸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겠다. 근데 요새 그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거 요새 이제 핸드폰에 보면은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주요 국가들끼리 언어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바로 번역 해주면 그렇죠. 말하면 예. 이렇게 바로 해주면은 번역하고 그 스리랑카도 그게 한국어랑 그게 되는 게 있습니까? 되는 거 있습니다. 요새 번역 기기가 번역 있으니까 바로 그걸로 그 해서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회사에서도 네네. 조금만 좀 이제 성의만 있다면은 뭐 거기 그걸 이용해서 글로벌 번역으로 해서 자나카 씨, 나 지금 요새 이게 궁금한데 예. 뭐뭐뭐 하고 질문해갖고 그렇죠. 스리랑카어로 그냥 바뀌면 되는 예전보다 거예요. 더 훨씬 소통하려고 맘만 먹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도 사장님들이 요새 그 글로벌 번역 트랜슬레이트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장님들이 자기 쓰고 한국말로 쓰고 그냥 눌리기만 하면 이쪽에서 스리랑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여주면서 문제 해결하는 사장님들도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는 우리가 뭐 뉴스도 많고 뭐 흔하게 얘기하는데 잘 하고 있는 분들 또 그런 회사들 얘기는 사실 사람들이 좋은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렇죠. 안 좋은 얘기만 하는 얘기만 거잖아요. 빨리 옮기고 예, 사실은 그 뭐 포천도 그렇고 좋은 분들도 열심히 이 어떤 다문화를 이해하고 그렇죠. 노력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 있습니다. 예. 옛날에 비해서 생각할 때는 정말 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해를 하고 어울리고 누구나 다 사람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구나 다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잘해주는 사장님들은 많았습니다. 오늘 뭐 더 구체적으로 뭐 이게 여쭤보고 싶은 것도 조금 있긴 있지만은 지금 오늘은 뭐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모셨다기보다는 이제 한국에서의 이제 그런 그 이주민들과 우리가 다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경험,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살았던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모셨고 또 많이 좀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게 워낙 잘생겨서 그런지 이제 나이를 제가 가늠 못하겠는데 71년생이시면 그래도 젊지는 않은데 네. 근데 상당히 지금 젊어 보이세요. 지금. 고맙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은 이제 여생이 굉장히 긴 편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 좀 더 하고 싶으시고 좀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계획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선생님 저도 아까도 얘기하고 싶은데 깜빡했지만 저도 전지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전지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달에 21일 날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스리랑카에 네. 지금 현재까지 임시 대통령이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뉴스 봤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21일 날 대통령 선거가 하기 때문에 저도 2일 날 스리랑카 가는 계획입니다. 아직 거기에 시민 국적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영주권이니까 제가 그 국적 안 타는 이유도 내가 국적 타면 제가 한국에서 한국에서도 스리랑카에서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전 국가 인정은 안 해요.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한국 국적 타게 되면 그 우리나라 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기하기 싫어하니까 국적은 안 받고 그냥 영주권으로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 얘기 다시 좀 더 해주시죠. 그래서 가서 조금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는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 지금 IMF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어렵고 현재까지 여당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잘못 뽑아가지고 대통령도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여기에서 활동하고 내가 작년에 우리 당 대표님이 한국에 모시고 왔습니다. 한번 모시고 와서 그냥 대구에서 친구들이 한 1,500명 넘게 사람들이 한 자리 모아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강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위해서 지금 2일 날 스리랑카 가려고도 생각하고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당의 대표님이
이번에 대통령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 기분 좋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선배예요. 우리 동네 사람이고 어렵게 활동하다가 대표로 돼서 지금 열심히 그 우리나라를 먹여주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저 애가 없어서 고아원에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 시키려고 돈도 조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IMF로 넘어갔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당됐고 또 미래에는 애들이랑 같이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고아원에 관심이 갖고 앞으로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또 이 한국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미래에 대해서 교육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친구들이 지금 우리나라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못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돈 버는 돈이 쓸데없는 데다가 다 써요. 이것 때문에 교육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한국에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두 번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버는 돈이 거의 다 큰 집에만 관심이 갖고 집만 지는 거예요. 보통 집을 질 때 한 1억, 2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스리랑카에다 집을 지으면? 그러면 이 친구가 10년 동안 한국에 살다가 스리랑카에서 뭘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10년 동안 있다가 가서 보면 자기 갖고 있는 게 집이밖에 없는 거예요. 집이나 자동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스리랑카에 가서 더 할 게 없으니까 더 외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상으로 조금 교육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대사님하고도 조금 만나서 얘기하려고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가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게 신경 조금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외국으로 보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희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희망을 주면 자기가 안전하게 한국에 생활하고 돈도 저쪽으로 해서 스리랑카에 가게 되면 스리랑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더 주고 계획을 더 준비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10년 전에 올 때랑 10년 후에 올 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회가. 그러면 10년 후에 가서 자기 뭘 하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거 교육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돈 갖고 오는 사람들이 또 은행에서 지원도 조금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현재 그 건둔제에서 활동하면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스리랑카 그 모국의 이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현재 안 좋다는 거 저도 이제 알고는 있는데 부디 뭐 이제 생각하시는 대로 또 잘 스리랑카가 또 회복하고 다시 좀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국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이 이제 여기 정착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본인들의 모국으로 돌아갈 때를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외국인 인력들을 단지 이렇게 뭐 월급만 주고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이 사람들도 그분들의 모국을 좀 발전시킬 수 있게끔 그렇죠. 좀 지원하는 그런 쪽에 좀 뭐랄까요, 서비스, 국제적인 어떤 그런 아량 능력을 우리 한국 정부가 이제는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냐. 예. 그래서 저도 지금 한 2, 3주 전에도 보전 시에서 시장님도 만나면서 시장에서 대표님들이 같이 함께 얘기 나누면서 나라별로 대표님들이 부탁했던 것도 이 사람들이 정말 비자 만기돼서 가기 3개월 전이라도 한번 뭔가 배우고 자기 원하는 걸 배우고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라도 교육 받고 가게 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으면 또 그게 외국인을 위해서 더 좋은 거다라고까지는 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네, 오늘 자나카 선생님 모시고
뭐 이제 길지 않은 인생이시지만 한국 생활은 꽤 되셨는데 그 경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문화로 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런 조언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